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이죠. 이제 2021년 5급 공채 재경직에 최종 합격한 강주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만 21세라는 나이로 최연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운도 많이 따른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나름 전략도 세우고 했었기 때문에 단기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앞에서 합격생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기간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 2차 각각 공부 전반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원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초시생의 마인드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학원 종합반 커리큘럼이 18개월이에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각 과목의 예비순환부터 1, 2, 3, 4순환까지 진행을 하고 딱 그 18개월 공부해서 응시를 하는 거를 학원에서는 초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년 먼저 시험을 보는 거를 학원에서는 생초시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목차로 붙여보았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할 텐데요. 제 수험 기간은 2020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21년 7월 2차 시험 때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8개월이었습니다. 예비순환부터 4순환까지 모든 과목들이 과정이 있는데 8개월 안에 그걸 다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순환도 못 들었고요. 4순환은 당연히 못 들었고 그 양이 많은 경제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2순환까지밖에 못 듣고 행정학은 예비순환과 1순환만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용을 계속해서 쌓는 공부보다는 쌓아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경직렬을 선택했는데요. 저는 학부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학 그리고 통계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2학년까지밖에 마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익숙했었기 때문에 재경직을 선택했습니다. 재경직은 일반 행정직과는 다르게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없고 재정학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도 보통 통계학이나 국제경제학처럼 이렇게 수리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제 문과 수험생들이 하다 보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풍부하게 내용을 서술할 필요는 조금 없습니다. 답안을 맞추기만 하면은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경직이 아니었으면 단기 합격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렇고 이 통계학이라는 과목은 선택 과목인데 보통 통계학이랑 국제경제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요. 통계학이 아무래도 이렇게 답을 쓰기만 하면은 점수를 배점을 다 줘서 고득점이 쉬워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국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하면은 워낙 경제학과 겹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재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21년도 1, 2차 성적인데요. 1차 성적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긴 했지만 저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차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 그렇고요. 2차 시험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차 시험 이거 점수 합격 수기에도 나와 있는데 합격선에서 한 3점, 4점 정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4과목은 100점 만점인데 통계학은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계학을 만점을 받아서
합격을 한 것도 맞지만 저는 그 선택 과목은 사실 영향력이 강하지도 않고 시험 범위도 많지 않아서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고득점을 많이 받아가시는 편이에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4개의 이제 주요 과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점수가 보면은 많이 다를 거예요, 과목별로. 근데 이게 각 과목들이 압도적으로 잘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의 과목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수예요. 행정법,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논문 과목이다 보니까 70점이 사실상 그 만점인 그런 과목들이고, 반면에 경제학, 재정학은 수학을 쓰다 보니까 고득점을 하면 막 90점대까지도 가는 과목입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과목은 70점대, 그리고 논문 과목은 50점대 이렇게 해서 좀 망한 과목도 없고 아주 잘 본 과목도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는 초시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베리타스 학원에 들어와서 예비순환을 듣는데 행정법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행정고시는 대학에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답안들 기준으로 5과목 다 그냥 A- 정도 답안을 쓸 수 있는 그 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정 과목을 완벽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한쪽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에 매몰되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다가는 특정 과목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가 균형 잡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간별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경제학, 통계학 이 두 과목 정도는 예비순환 지식은 거의 가깝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을 짜보았는데요. 21년도에 1, 2월에 피셋을 1차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남는 한 달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전 먼저 행정법이라는 과목의 예비순환을 들었습니다. 5과목의 2차 과목이 있지만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경제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데, 행정법은 처음이 어렵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쉬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워낙에 생소한 그런 법률 용어들도 많고 법대가 없다 보니까 법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법 예비순환을 일찍 본격적인 학원 강의를 듣기 전에 수강을 했던 것이 추후에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안 생기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AT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피셋이 이제 막 너가 정말 행시를 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의 지표로 스스로 집에서들 많이 풀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겁나서 못했어요. 피셋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아예 공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셋을 먼저 풀어봤다가는 내 점수 보고 너무 좌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피셋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여기 민경채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피셋보다 난이도도 쉽고 문제도 적은 그런 건데 이제 유형은 또 피셋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경채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면서 과목도 다 똑같아요. 감을 잡고 나서 본격적인 피셋 공부로 들어갔던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턱대고 피셋에 도전하지 마시고 이거 민경채 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보면서, 아니면 이제 7급 공무원도 피셋을 본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들로 조금 감을 익힌 다음에 피셋으로 들어가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 2월과 그다음에 3월 초에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 공부하는 과정은 아까 첫 번째 합격생분이 설명해 주신 그 학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일 몰입반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해드리면, 몰입반은 저도 이제 2022년 종합반을 등록을 하면서 21년 몰입반을 같이 한 건데요. 만약에 종합반이라면은 이 3월에서 6월이라는 기간이 학원에서 실강으로 예비순환을 듣고 인강으로는 한 1순환 정도를 예습하는 정도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 몰입반에서 공부를 하면은 각 과목별로 한 2순환 정도까지는 땡겨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몰입반에서 당연히 저처럼 수험 기간이 짧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지는 않겠지만 그 합격 여부를 떠나서 그 시기에 굉장히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다음인데요. 단기 합격을 위한 제가 생각하는 1, 2차 공부 팁입니다.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합격 수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차 과목인데요. 1차는 PSAT이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유형을 익히고 자신만의 최적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PSAT은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구조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세 과목이 다 9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 건데 누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잘 버리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들을 딱 한 10초, 15초 만에 문제를 보고 나서 캐치를 하고 이거는 내가 못 풀겠다. 아니면 나 이거 풀어도 한 4분, 5분 걸리겠다 하는 걸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보면서 스스로가 어떤 유형에 강하고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스스로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 과목별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를 합격 수기에 적어 놓았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공부인데요.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별도의 암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원 커리큘럼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학 행정법 수업을 이제 듣고 있고 행정법 수업이 끝나면 바로 또 경제학 수업으로 넘어가는데 행정법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행정법 다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행정법을 한번 외워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운 경제학 수업이 찾아오면서 행정법을 못 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업을 듣고 그때그때 암기를 하는 게 저는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학원의 모의고사 시스템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강제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학원 실강을 들으면서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몰입반 같은 데서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의지적인 부분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단권화는 신중히 그리고 단순하게인데요. 아까 첫 번째 합격생이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노트 정리를 많이 합니다. 합격생들이. 그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5과목이나 되는데 내용이 많고 한 과목당 뭐 책을 몇 권씩이나 보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면 좋지만 정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냥 시험 범위가 한 권 늘어나는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도 여전히 그 정리에 기반이 되었던 교과서와 문제집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권이 더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권화를 하실 때는 굉장히 꼭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번 예쁘게 형광펜으로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 좀 더럽더라도 A4 용지나 이런 데다가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게 훨씬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유는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고 2시간 동안 10페이지를 써내려가야 하는 각 과목별로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머리에만 지식이 있어서는 솔직히 좀 쓰기 어렵습니다. 그럼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손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내용을 봤을 때 손이 이미 그거와 관련해서 암기한 내용을 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많이 써보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단기 합격을 위한 종합반 활용법인데 별거 없습니다. 저는 종합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강이 무제한이었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인강을 하면은 모의고사를 제때제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기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답안 연습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강과 인강들을 그걸 가지고 자기만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자기가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하고 그 취약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집중도 있게 학원에서 실강을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강과 인강을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스스로만의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실강을 거의 못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했고 2차 공부를 6개월도 채 안 했기 때문에 실강을 들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실강을 들을 때마다 느끼던 게 확실히 독서실에서 인강 듣는 것보다 실강이 효과가 있구나, 훨씬 집중이 잘 되구나 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실강을 하신다면 꼭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비순환, 1순환 단계에서는 워낙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내키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모의고사 보기가 두렵고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외운 다음에 시험을 봐야겠다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미뤄지기만 하거든요. 이 시험은 절대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 과목이고 재경직은 60점대, 그리고 일반 행정직은 50점대여도 합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완전히 박혀있지 않더라도 답안을 써보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단기 합격을 위한 생초시생의 마인드입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고 이런 그 신체적인 어려움 또는 체력적인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7개월, 8개월 만에 시험을 도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7개월, 8개월 해서 시험을 보면은 이미 작년도 종합반을 해가지고 1년 반 또는 2년, 3년 이렇게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제가 늘 불안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라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두 번째에 있는데,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로운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시험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고 평균 합격 기간도 막 3년 가까이 되고 그런 시험이다 보니 반년 만에 공부를 해서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을 때마다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지더라도 내 목표는 어차피 내년까지였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절대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고 또 내년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것이니까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과목별로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체크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말 저는 꾸준히 한 2주마다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과목들을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 과목이 어렵다고 해서 그 과목만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다른 과목들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1순환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1차까지는 개념을 알려주고 1순환까지는 개념을 알려주고 2순환부터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답안을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순환까지는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자주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에서 그렇게 빵꾸가 날 수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참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022년도가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